문동주 딱 이렇게 세 글자 쓰면 그냥 끝 아닙니까? 세 글자 그 쓰고 끝내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 문동주 선수 대단하네요 진짜. 네. 예. 대단한 투구를 보여줬어요. 아무리 뭐 강하다 어쩐다고 해도 네. 이 압박감 속에서 그러니까요. 대단한 한 점 투구. 차이에 예. 본인의 그 포크볼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볼을 앞세워서 전부 타이밍을 늦게 만들고 네. 헛스윙을 유도해내고 그만큼 빠른 볼에 이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글쎄요, 지금 이렇게 투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12명 타자 상대하면서 탈삼진 6개. 네. 두 이닝을 그냥 혼자 지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물론 하나이글스가 4차전 선발을 이룬 부분은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는 5차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오프너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5이닝을 못 채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불펜 투수들을 내보내면서 경기에 역전이 되면 문동주 선수를 올려서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4차전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그거는 폰세와 와이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은 정우주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고 난 이후에 있는 볼펜들을 오늘 문동주 선수 빼놓고는 다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를 잡으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뭐 버려버리는 거고 그래서 5차전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 코칭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문동주 선수가 그런데 그것을 해내도 만약에 이것을 1점을 지키지 못하고 동점이 됐다든 이러면 하나로서는 모든 계산이 어그러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동주 선수가 그거를 한 점을 또 투아웃에 1-3루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점을 하지 않고 막아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뭐 5차전은 5차전이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중요했다. 7회가 그 백미였는데 말씀해 네. 주신 바로 그 2사 3루 2루 상황. 그리고 사실 삼성도 7회와 8회 같은 경우는 선두 타자가 안타로 출루를 하면서 번트로 일단 득점권에 그렇죠. 갖다 놓고 동점을 노렸는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문동주 선수가 디아즈 선수를 상대하면서 결국 디아즈를 그렇죠. 포크볼을 던지기가 아무래도 그 전에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만 이야기하고 끝내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최재훈 포수의 그 브로킹 2개가 실점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포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포크를 세 번째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타격을 하기 전에 오히려 포크볼이 어설프게 볼로 떨어지지 않고 어설프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오히려 빠른 볼이 더 낫다고 했는데 빠른 볼을 결국은 높게 던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크볼을 던져서 불안감을 없애고 결국은 디아즈 선수가 조금 더 약한 자신의 장점이 빠른 볼을 던져서 결국은 평범한 프라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성공을 거뒀다. 근데 그 이면에는 최재훈 포수의 그 브로킹 2개가 결국은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숨은 공로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명만 더. 한 명. 이렇게 계속 문동주 최재훈 나오더니. 아니 공격에서는 이제 물론 노시안 선수가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 노시안 선수가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두 번의 타석에서 결국은 타이밍이 그렇게 뭐 나빴다기보다는 다 빗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볼에.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세 번째 타석까지도 들어와서 초구를 노리고 스윙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카운트 잡으러 들어오는 그 슬라이더를 잡아 당겨서 나인드라이브 홈런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그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힘이 없으면 그런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발사각도 17.2도의 홈런이었고 일단 비거리 120m가 좀 주어졌잖아요. 야, 이거는 이제 뭐 추후에 또 그 트랙맨 데이터를 뽑는 기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우 기자가 분명히 이 타구는 좀 올릴 것 같은데 PTS에 172km였나요? 171km였나요? 어쨌든 170km가 넘게 찍혔잖아요. 야, 이런 타구 속도에 이 정도의 라인 드라이브, 17.2도의 라인 드라이브 홈런을 우리나라에서 때렸던 타자가 이전에는 뭐 김재환 선수 전성기 때 정도?
대단한 홈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기도 하지만 예. 결국은 정타가 되면 언제든지 담장 밖으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도 보여줬고 어제 또 그제 김재인 선수를 만나서 물론 점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너시안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너시안 선수는 아마 거기서 또다시 자신감을 갖고 오늘 경기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후라도 선수를 만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움직이는 볼에 정타를 시키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은 실패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 세 번째 타석에 가장 결정적일 때 결국 역전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그 점수를 문동주 선수가 지켜냈다는 것이 문동주 선수도 자기 역할을 100% 이상을 했고 또 불펜 투수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너시안 선수도 4번 타자 역할을 완전히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패인이 됐는데 이게 투구라는 것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많다, 또 투구수가 적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건 투구수가 적으면서 실점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후라도 선수는 투구수가 적은 반면에 그러니까 투구수 적다는 그만큼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공격한 부분에서 결국은 주자를 스크램 포지션에 놔두고 유인구가 잘 떨어지지 않고 실투가 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실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패라는 거죠. 그러나 투구수가 적어서 7회까지 던질 수 있던 부분은 삼성이 불펜 투수도 필승조들을 충분히 아껴가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디딤돌은 났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너무 공격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유인구를 떨어뜨리려다가 그것이 스트라이크 들어갔었겠죠. 카운트로 보면 뭐 투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뭐 노볼 투 스트라이크, 막 이런 상태고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려다 보니까 투구수는 줄어드는데 실점은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런 역설적인 어떤 답변이 나와버렸습니다. 7이닝을 막았는데 5실점을 네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실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투구수 그 7이닝까지 던질 수 있어 5점을 하고도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투구수도 그렇고. 또 후라도 선수가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투가 돼서 실점을 했지만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은 후라도 선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실투 이것이 발목을 잡았고 그 실투를 또 놓치지 않고 적시타로 연결시킨 부분이 하주석과 뭐 리베라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잘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실투를 한다고 해서 다 때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자책점 5점 그대로 고스란히 후라도 선수에게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그 와일드 피치 상황에서 이제 최은성 선수가 한 베이스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주석 2루타 이후에 또 이제 이도현 선수까지 안타를 또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다 자책점 또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하주석 선수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주석 선수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방송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주석 선수는 작년까지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 시즌도 막 피처스도 내려갔다 오고 늦게 합류하고 막 이런 면이 있었는데 조금씩 본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하주석 선수가 그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수비도 이제 이루스로 옮겨왔는데요. 타격은 원래 그 각광을 받고 들어왔던 그런 시절만큼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야구 인생, 제2의 야구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시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하주석 선수가 전체 1번 지명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던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너무 하나가 리빌딩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고참들 다 내버리고 20대 막 초반, 중반 막 이런 선수들이 고참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하주석 선수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나태한 면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주석 선수의 수비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확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20대 때 훈련을 막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참이 되고 자기 팀의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던지 수비폭도 많이 줄어들고 타격도 형편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조금씩 탈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물론 이제 하주석 선수의 그 전체적인 범위가 줄어든 데는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그런 부상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린 선수가 최고참이 되면서 뭔가 좀 본인이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베로 감독이 있을 때 예. 최고참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침이 많았었잖아요. 이 사건도 많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하주석 선수가
김경문 감독이 오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갔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인데 뭐 늦었겠어요. 그럼요. 예. 지금부터라도 지금처럼만 해 간다고 한다면 유지하고 가면 참 좋겠죠. 물론 한주석 선수가 입단할 때 기대치면 지금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영민 타격상 탔던, 그러니까요. 예. 정말 타격 천재로 불렸던 대단한 선수. 각광을 받고 또 예. 입단했었죠. 그렇죠. 예. 네, 이 한주석 선수 이야기까지 한화 이글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음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된 상태인데, 내일 선발이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우주 선수와 원태인 선수의 맞대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야기도 좀 해야죠. 삼성 라이온즈는 두 명의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웅 선수와 그리고 이호성 선수예요. 투타 한 명씩. 이번 가을에 이 두 선수의 발전이 정말 뭐 눈부실 정도입니다. 예. 근데 저도 한 명 더 할게요. 예. 구자욱 선수가 오늘 경기로 조금 타격감이 괜찮아졌다는 것이 삼성으로서는 조금 더 그 활력소가 트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자욱 선수가 침체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삼성 타선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서 조금 나아진 모습이어서 내일 경기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아즈 선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지 못해서 삼성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디아즈 선수 앞에 계속 주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나올 때보다는 그렇죠. 주자가 있을 때 나왔을 때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삼성이 조금 더 침체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자욱 선수가 살아난 부분은 상당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디아즈 선수가 뭔가 결정타를 날리진 못했는데 구자욱 선수가 4차례 모두 출루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구자욱 선수의 위치가 대기 타석이었잖아요. 분명히 마음속으로 나까지 좀 오게 해줘. 그렇죠. 오게 해줘. 예. 3명의 타자 중에 한 명만 나갔어도 천하의 문동주라고 해도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앞타석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주자에 1루가 있고 2루가 있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만큼 상대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1차전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좀 살아나서 내일부터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에서 좀 궁금한 점, 그리고 유순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참 궁금해지는 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시즌 마무리 시점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 또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삼성에서 가장 뛰어난 타격을 했던 이재현 선수가 그 홈런 이후에 2차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오늘은 삼진 3번 당했고. 네, 근데 물론 나이가 어리고 막 이러다 보면 기복이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것을 얼마나 나이가 경험이 많든지 아무리 잘 치는 타자들도 결국 기복을 줄이면서 타격을 하는 것이 좋은 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거든요. 어떤 선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 없는 투구를 하는 것이 좋은 투수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복이 얼마나 생기지 않고 꾸준하게 설령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탈피하고 올라오는 그런 타자가 돼줘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재현 선수가 1차전과 2차전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척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2차전부터 하면서 좀 이렇게 배트를 빨리빨리 내지 않고 있거든요. 잘 칠 때는 배트를 막 이렇게 막 내거든요. 근데 배트를 내지 않아요. 너무 많이 골라내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근데 보통 타자들이 기복이 있는 타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재현 선수는 9월 달부터 꾸준하게 좋은 타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정우영 캐스터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투수를 만나서는 내가 타이밍이 잘 맞고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투수를 만나면 꾸준히 잘 치는데 또 갑작스럽게 내 타이밍이 안 맞는 투수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갑자기 Y 선수를 만나서 흐트러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유현진 선수를 만나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배트를 많이 내지를 않고 있어요. 가다가 계속 멈췄지.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생각을 예.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격은 무심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석에 들어가서는 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헷갈려가지고 타이밍도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투구 폼 보고 구종 보고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판단해서 그냥 뭐 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좀 그러니까 타자는 좀 단순하고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막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장기 기억을 그러니까 앞타석 막 계속 생각하고 이런 타자들은 기복이 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그 타격을 할 때 이게 손목을 이렇게 빨리 써버리는 타자들에게 상당히 그 기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 칭하긴 하는데 타이밍이 맞아도 네. 그런데 이재현 선수는 그렇게 뭐 손목을 빨리 많이 쓰고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2차전을 하면서 좀 흐트러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좌타자들이 좌투수가 만났는데 잘 때리다가 그 투구 폼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투수들을 만나고 나면 나머지 오른쪽을 만나도 이게 흐트러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타자들은 그렇거든요. 네. 이재현 선수가 그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전에 그 이승엽 감독이 이해찬 선수 한번 만났는데 며칠 네. 예, 네. 다시 좀 돌아오는데 좀 오래 그렇죠. 그게 이제 걸렸다.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경직되고 배트를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못 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재현 선수가 빨리 좀 또 회복을 해야 또 삼성이 공격력 원활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내일 정우주 선수와 원태인 선수의 대결. 정우주 선수는 아무래도 좀 첫 번째 투수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오늘 잡았잖아요. 하나 이것은 오늘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갈 거예요. 정우주 선수가 갈 때까지 가보겠다. 정우주 선수가. 결국은 그런데 그동안 시즌 때도 그랬고 정우주 선수의 투구수가 한 30개 정도? 이 정도에는 뭐 어떤 타자들도 마음대로 때리지 못하는 투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 너무 길게 가지 않고 왜 그러냐면 하나가 정우주 선수가 아니어도 150km에 가까운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들이 엔트리 안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폰세아, 와이스, 유현진, 문동주 4명의 선수를 빼놓고는 다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떼 야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너 개념으로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에서 이제 원태인 선수를 무너뜨리면 김서현 선수까지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보내지 않겠는가. 사실은 김서현 선수가 오늘 또 결국 나오지 못하고 문동주 선수가 그걸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내보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 조금 또 설령 이기고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오늘처럼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코리안시럼 7차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내일은 경기 운영을 하겠는가. 잡으면 다행이고 안 잡아도 5차전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문동주 선수를 그냥 4회를 그냥 다 맡겨버리는 길게. 거죠. 예, 네. 길게 맡기는. 그런데 이제 원태인 선수로 넘어가면 원태인 선수는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2차전에 나올 수도 있었고 3차전에도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와일드카드, 준프레프 하면서 비 와서 2번이나 막 쉬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어깨에 뭉침 증세가 있고 이래서 충분한 휴식을 주고 4차전에 왔기 때문에 몸 컨디션만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원태인 선수다운 투구는 하겠죠. 오늘 그 후라드 선수가 실점을 했습니다만 안정감 있게 투구를 하잖아요. 원태인 선수도 그런 유형의 투수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가 정우주 선수를 내고 오픈의 개념으로 경기를 한다고 해도 원태인 선수가 무너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자의 운명이 원태인 선수의 어깨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 5차전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원태인 선수에게 달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까지 3차전, 오늘 3차전이었죠. 3차전 경기의 리뷰와 더불어 정우주 선수와 원태인 선수가 맞대결을 펼칠 저희가 내일 갑니다. 저희가 내일 가서 여러분께 중계 방송 해드리는데요. 살짝 예측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딱 3개 받겠습니다. 딱 3개. 하나. 어떤 질문? 일단 예. 계속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이호성 선수의 이호성. 네.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번 가을 야구 치르면서 이호성 선수의 가을 야구 치르는 동안 어떤 점이 발전했는지. 예.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이제 대한민국 그 KBO 리그에서 예, 완벽한 선발 투수가 됐다고 한다면 이호성 선수는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그 광고 나갈 때도 또 중계할 때도 이호성 선수는 투구폼이라든지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불펜 투수 하기에는 1이닝 투구하기는 너무 아까운 투수다. 아깝죠. 그러니까 올 시즌을 계기로 해서 그 방송 때도 제가 중계하면서도 여러 번 이호성 선수가 나오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투구하는 힘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작게 던져서 한 30개 안쪽에는 강한 볼을 던지는데 30개 넘어가고 이러면 볼이 힘이 떨어져 버린다. 그게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정우주 선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하려면 투구의 힘이 이제 생겨야 되는 것인데 그 던지는 투구의 어떤 체력이 키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이제 이호성 선수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던지는 투구 폼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 그 이호성 선수의 투구라든지 이 모든 면들은 이호성 선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한 10단계는 더 뛰어넘는 그런 발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속 빠르죠. 구종 다양하죠. 네네. 예, 이호성 선수 참 매력적입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팀에서도 마무리를 맡겼을 테고요. 네, 그런 투수 찾기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그 사실은 한참 그 문승원 선수 SSG 문승원 선수 좋을 때 그런 예. 투구파하고 좀 비슷한데 하여튼 좀 그 던지는 체력이 많이 키워져서 좋은 선발 투수 한 명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와 관련된 질문인데 문동주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어쨌든 원래 선발 예정돼 있다가 불펜으로 돌아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문동주 불펜 전환. 이렇게 됐을 때 김서현 선수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럴 때 김서현 선수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급하니까 김경문 감독이나 하나 선수단 내부에서 문동주 선수를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플레이오프전에서 올라가서 코리안 시리즈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7차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조금 더 자신감을 되찾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전 나왔을 때 여유가 좀 있어서 거기서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문동주 선수가 지금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고 지금 끝냈는데 사실은 하나가 투수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불펜 투수들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김서현 선수가 시즌 때 페넌트 레이스 때처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자연스럽게 선발로 돌아가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김경문 감독이 꿈꾸고 있는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이런 그 투수 기용으로 문동주 선수를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를 빨리 자신감을 되찾는 또 믿고 기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대권을 노리기 위해선 김서현 선수가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당연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방법은 이런 거죠. 문동주 선수를 마무리 쓰는 거예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문동주 선수를 마무리를 쓰고 그러면 폰세, 와이스, 류현진 나머지 2명의 선발 투수들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황준선 선수를 선발로 쓴다든지 정우주 선수를 선발로 쓴다든지 그러고 김서현 선수를 불펜 필승조가 아닌 앞쪽에 1이닝 정도, 한두 차 정도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문동주 선수를 마무리를 쓴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거는 이제 스텝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도 김서현 선수가 출장을 했는데 또 투구 내용이 좋지 않다. 그러면 문동주 선수가 마무리로 가고 김서현 선수를 계속 불펜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불안하니까. 네. 또 만약에 설령 코리안 시리즈 올라간다고 해도 LG 타자들은 또 다른 유형의 타자들이라면 어떤 장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뭐 삼성 타자들이 그런 타자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팀 타율도 1위고 교타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세밀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신감을 찾지 못하고 김서현 선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될 것 같아요. 하나 이글스의 스태프가 과연 문동주 선수를 마무리로 계속 갈 것이냐, 김서현 선수를 불펜으로 돌릴 것이냐, 그런 고민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경기 좀 나아지면 코란 시즌 만약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시 김서현 선수를 내일 경기 나아진다는 조건 하에 가고 문동주 선수를 선발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 이글스에서는 최상의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구가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김서현 선수가 정말 그 멘탈이 정말 중요한 선수기도 합니다. 이 선수를 어떻게 길을 살려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려고 지금 포인트인데. 노력 많이 할 거예요. 스텝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 삼성은 1, 2, 3차전 오면서 타순을 그대로 가져왔고 하나는 오늘 하위 타순을 변화를 줬잖아요. 네. 결국에 그러면서 하주석 선수나 이동현 선수 적시를 때렸고 중간 바로 빠지긴 했지만, 근데 반면 삼성은 1, 2번에서 출루를 거의 못하면서 기회를 많이 못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내일은 양 팀이 또 어떤 라인업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오늘 하나가 라인업 변화를 주면서 성공을 했고, 반면에 이제 삼성이 계속 이제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좀 실패가 있었다. 과연 내일은 삼성은 변할 것인지 또 하나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는 변화 없다고 봐요. 삼성은 그냥 그대로 온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차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던 테이블 세터진이 3차전에 와갖고는 좀 활약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만약에 돌파구를 찾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삼성이. 누구를 갖다 1, 2번에 배치를 할 거예요. 결국은 내일 또 우투수가 선발이고 하니까 이 타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김지찬과 김성윤 선수가 돌파구를 잘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차전에 좋은 공격을 펼쳤는데 결국 3차전에 2차전에 터지지 않고 이제 3차전에 후라도 선수를 상대하면서 좌타자들을 좀 더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도현 선수가 라인업에 배치돼서 적시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건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일 또 원태인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타순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도. 네. 지금까지 아주 자세한 설명, 이순철 해설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현장 중계 방송입니다. 이순철 위원님과 저는 12시 50분 SRT를 타고 동대구 무슨 기차까지 공개를 해요. TMI. 뭐 나처럼 지금 또 뭐 팬하고 앉아가지고 또 뭐 야구 이야기 뭐 하다가 막 시끄럽다고 혹시나 저 이순철 위원님을 목격하시는 분이 계시면 SRT에서 꼭 한번 말씀 걸어 주시고 뒷분에게 한번 혼나시는 경험도 해보시는 것 괜찮아요. 같고. 특실이 없어서 맨 뒷좌석이기 때문에 내 뒤에 사람이 없어요. 내려갈 때. 네, 오늘 오프더 리뷰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이제 오프더 TV 구독자가 10만 다 차가고 있습니다. 10만 번째 구독자분께 난 뭐 쏘고 싶은데 저는 뭐 쏴드려야 되지? 뭐라도 아무튼 제가 쏠 테니까요. 예, 여러분 구독 많이 프레이오프 MVP에 사인볼로 갖다 주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주변 걸로 하고 싶거든요. 이순철 위원님 사인. 에이, 제 건 값어치가 없고 프레이오프에서 MVP에 사인을 받아다가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네. 사인을 꼭 받아줘야 된다. 내일 경기 끝나고 또 리뷰 이어드리겠고요. 예,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